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광고를 좀 가려서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한 대여섯 권 정도의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지금까지 광고를 했던 모든 책을 통틀어서 가장 기쁘게, 가장 즐겁게 읽은 그런 책입니다. 말하자면 저의 취향에 굉장히 잘 맞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아르테 출판사에서 나온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 중 한 권입니다. 클래식 클라우드라는 시리즈는요, 이렇게 내 인생의 거장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거장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여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 3권이 일단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요 셰익스피어, 세 번째 책이 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정을 쫓아가는 그런 책이고요. 이 클래식 클라우드는 앞으로도 계속 출간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나올 책들이 페르난도 페소아, 오스카 와일드, 가와바테 아스나리, 헨리 제임스, 헤밍웨이, 피츠제럴드 안데르센, 코난 도일, 헬마네스, 알베르 까미, 레이먼드 카퍼, 프란츠 카프카, 헨리 데이비스, 나스메 소세키, 오비디우스, 마키아벨리, 루터, 베냐민 프로이트,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 다윈, 갈릴레이, 아인슈타인, 푸치니, 뭉크, 베토벤, 만레이, 르꼬르비지에, 모네, 스트라빈스키, 반고흐, 드가까지 앞으로도 속속 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니체의 발자취를 따라간 클래식 클라우드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아마 이분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차이나는 클래스에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이진우 교수입니다. 한국 니체 학회 회장을 지내기도 하셨고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니체의 권위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진우 교수의 책은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이 의심의 철학이라는 책인데요. 위에 보시면 공대생을 위한 철학 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괜찮았던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일단 이진우 교수인데요. 사실상 이 책의 저자도 저자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누구를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 책은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한 철학자를 다루고 있는데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사실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철학자입니다. 물론 그건 제가 배움이 부족한 어떤 학부 나부랭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니체의 철학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니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니체는 1800년대에 살았던 철학자고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구는 신은 죽었다라는 문구죠. 이 신은 죽었다라는 문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니체는 그때까지 서양 철학에서 이어지던 어떤 유구한 역사, 말하자면 이성을 가지고 체계를 세우는 철학이라든가 저기 저편에 있는 어떤 규칙과 도덕과 이상을 중요시하는 기독교라든가 혹은 기존의 도덕체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론을 제기한 그런 철학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수식하는 말 중에는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기존의 가치를 깨부수고 말하자면 어떤 우리의 삶을 질식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깨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을 요청한 그런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터무니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책 읽어보면 영원회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영원회귀라는 사상을 이야기한 철학자가 바로 니체이기도 합니다. 니체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데요. 계속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00년에 딱 죽게 되는데 1889년에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이제 1900년에 이제 죽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는 학문 활동을 아예 못했고요. 그 직전의 10년, 그러니까 1879년부터 1889년까지의 10년 동안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랑을 하면서 자신의 사유를 가다듬고 또 굉장히 많은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은 그 10년,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마지막 불꽃 같았던 그 10년간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니체의 사유를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또 본인이 느낀 바도 같이 이야기를 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방문한 곳들은 총 어디냐 하면요. 이 니체가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바젤에서 시작을 하고요. 바그너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니체가.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교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래가 잦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위스의 트립셴을 방문을 하고 스위스의 여기선 질스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화 중에 그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실스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질스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질스마리아를 그 다음으로 방문을 하고요. 스위스의 질바플라나라는 곳을 방문을 하는데요. 여기가 수를레이 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니체가 그 바위를 보고 어떤 영혼회귀 사상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바위를 방문을 해보고 프랑스의 에주시르메르,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토리노,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뢰켄을 끝으로 여정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책의 좀 더 구체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동진의 필름 속을 걷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의 촬영 장소를 실제로 직접 방문을 해보는 그런 이제 기획으로 썼던 기사들이 있어요. 그걸 모아서 낸 책인데요. 말하자면 영화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여행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의 철학 버전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일종의 여행기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을 방문했을 때 무엇을 보았고 어떤 걸 느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다가 어떤 색이었고 산이 어땠고 도시의 모습이 어땠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묘사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묘사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눈이 확 뜨일 만큼의 사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서 이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확 와닿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네. 이런 식의 사진이라든가. 두 번째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니체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니체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요. 그 니체의 사유의 여정을 쭉 쫓아가면서 그 사유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떠올랐을지를 가만히 이렇게 복기를 해보기도 하고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감정이입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식의 서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그거 두 개를 합치면 이 책 내용이 됩니다. 여행기 더하기 어떤 니체의 사유에 대한 저자의 생각,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된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단점이랄 게 그렇게 없기는 한데요. 장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니체라는 어떤 굉장히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는 한 거장을 훨씬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니체,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니체라는 어떤 인간은 굉장히 책에 박제된 인간처럼 느껴지잖아요. 특히 저한테는 전공 공부하면서 되게 막 고생하면서 읽었던 그런 철학자로 저에게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에 박제된 철학자라는 느낌이 좀 더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니체를 한 인간으로 느끼게 됐다고 해야 되나? 니체가 어느 호숫가를 걸었을 것이고 어떤 도시를 거닐었을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실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 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은 저자의 전문성입니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인용문이나 어떤 니체에 대한 기록 같은 것들이 적합하기도 하고
어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구절들이 탁탁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니체를 연구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통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니체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 장점은 굉장히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맨 앞에 지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행기에 등장하는 곳들이 지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도 지도가 잠깐씩 등장을 해요. 이런 식의 지도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참고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게 해주는, 또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참고 자료들이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이런 부록이 또 있습니다. 니체 생각의 키워드라는 부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뒷장에 보면 니체 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풍부한 자료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이 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점이라고 말할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철학자의 철학을 이해를 할 때 그 철학자의 생애를 통해서 철학을 이해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상 니체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이 이미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상태로 이런 여행기를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을 잘 비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단점이라고 부를 만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다 읽었을 때 저의 결론이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는 내가 니체의 철학을 공부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책부터 읽으실 게 아니라 니체라는 한 거장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여행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읽다 보면 니체의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의 실마리도 얻어갈 수 있고 궁금했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책이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되게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급하게 읽었는데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조금 더 천천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하면서 읽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나는 1년에 책을 한 권 읽는다 이런 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책을 평소에 내가 그래도 좀 읽는 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룬 사람 자체가 니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학 용어들이 등장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십니다만 아까 보여드린 셰익스피어 편이나 클림트 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이 책에 한해서는 좀 그런 면을 유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나름대로도 니체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니체 책을 조금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니체의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등장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책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길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를 잇는 밧줄, 하나의 심연 위에 걸쳐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과정, 뒤돌아보는 것,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위험하며 멈춰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이라는 점이다. 사람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의 과정이요 몰락이라는 점이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